수열입니다. 수열. 등차 수열을 배우기 전에 수열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수열이라는 게 수의 나열이야. 수의 나열. 영어로 시퀀스라고도 하고 프로그레션이라고도 해요. 시퀀스는 연속적이다라는 뜻이고 프로그레션은 점진적으로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프로그레시브라는 단어 알지? 그지? 점진적인 뭐 이런 뜻이죠. 규칙이 있어야 하느냐? 규칙이 이제 니들이 배우는 건 규칙이 있는 걸 배우지, 그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규칙이 없어도 수열이에요. 숫자만 나열되어 있어도 수열이거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고급스러운 수열이 규칙이 없는 거야. 사회에 나가서 규칙이 있는 건 오히려 더 고급스럽지 못한 거죠. 예를 들어서 기범이가 외환 딜러가 됐어. 달러를 사고 판단 말이야. 근데 기범이의 매매 패턴이 규칙성을 가지면 상대방이 기범이를 갖고 놀죠. 그렇기 때문에 외환 딜러 시험을 볼 때 규칙성이 없는 숫자 11개를 나열하라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와. 그게 되게 힘들거든.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규칙성 없는 숫자 4개를 못 써요. 그러니까 니들이 써놓으면 그 안에 규칙은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규칙이 없는 난수표라는 것도 이용을 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지, 규칙이 없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규칙이 있는 걸 배운다고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문과생들은 이제 그런 목적으로 배우죠. 니들은 이제 이과생이기 때문에 이과생들은 수열이 어떨 때 사용되느냐? 이제 수열의 극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열의 극한이라는 건 함수의 극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미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을 하기 위한 시작 단계야, 수열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과하고 문과의 목적이 좀 다르지. 그래서 이제 규칙이 반드시 있어야지 수열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규칙이 한 개 있어야지 수열이냐? 아니, 규칙이 여러 개 있어도 수열이죠. 구간별로 수열이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이제 뒤에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합에서 일반항을 추출을 할 거야. 그런 거 이제 해봤겠죠. 니들은 이제 해봤을 건데, 합에서 일반항을 추출할 때 규칙성이 첫 항부터냐, 둘째 항부터냐가 되게 중요해요. 수열은 규칙이 여러 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열을 정의할 때, 니들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뭐 인터넷 강사들도 대부분 하는 얘기가, 야, 이건 등비수열이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일 수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첫 항은 10이고 둘째 항부터 2, 4, 6, 8, 10 이렇게 나가면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째 항부터 무슨 성질을 가진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첫째 항부터 10항까지만 등차 수열이고 11항부터 20항까지는 등비 수열이고 그것도 수열인 거야. 오케이? 여기 있으면 자 이제 수열. 자 그래서 수를 나열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수를 나열을 하는 거지. 1, 2, 3 땡땡땡땡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럼 이 뒤에는 뭐 와? 어? 이 뒤에 뭐 와? 어? 4? 4와? 1, 2, 3 다음에 4와? 아니죠. 모르죠. 뭐 오는지 몰라요. 왜? 규칙이 있어야지 수열이라고 그래서? 아닐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규칙이 여기서부터 일씩 커졌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씩 커졌다고 그래서, 이 뒤도 일씩 커지라는 법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정확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부정확한 거지. 굉장히 초딩스러운 표현이에요, 이거. 그죠? 수열이기는 한데, 규칙은 모른다는 거야. 역시 2, 4, 8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부정확한 표현이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규칙이 없는 애와 규칙이 있는 애의 차이, 이제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자, 수학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집합에서는 규칙이 있는 경우 조건제시법으로 쓰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그지? 규칙이 없는 경우 원선화해법 쓰고, 그지? 함수에서 규칙이 있으면 식으로 간단히 쓰지. y는 2x, 이것만 쓰잖아. 그거를 원래 표현할 때는 이렇게 썼죠. 여기가 1이면 여기에 2, 2면은 4, 4면 8, 이렇게 썼었어. 그지?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죠. 그죠? 수열에서 규칙이 있으면 규칙만 쓰면 되겠지. 그죠? 방금 전에 이거 1, 2, 3 쓰지 말고 그냥 n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고. 2, 4, 8 쓰지 말고 2n승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규칙이 있을 땐 규칙만 쓰는 거고 규칙이 없으면 다 써야 된다는 얘기죠. 수학에서는 당연한 이치예요. 당연한 이치. 모든 항목에서 해당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걸 배우겠지, 주로. 요건 수학에서 별로 안 다루죠. 규칙이 없는 걸 무슨 재주로 다룰 거야? 그지? 실생활에서 많이 써먹지만 수학적으로는 이제 많이 써먹진 않아요. 자, 그러면
수열이라는 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수열이라는 애들. 어떻게 생겼냐? 봤더니. 수열의 구성 요소를 보는 거죠. 그죠? 수열의 구성 요소는 요 콤마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콤마로. 집합하고 똑같아. 집합에서 원소를 구분해주는 게 콤마였듯이. 수열도 집합이에요. 일종의 집합. 그죠? 이것도 일종의 집합이야. 그죠? 그러니까 수열이라고 하는 애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함수이면서 집합인 애예요. 함수이면서 집합인 애들이거든. 그래서 요게 원래 집합 기호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건데 뭐 맨날 쓰는 건데 빼는 거지 뭐 그지? 우리가 십진법에서 밑에 십자 안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위치가. 맨날 쓰는 거니까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항들을 구분을 해주는 게 심표고 그걸 구분을 해주고 요걸 첫째 항, 둘째 항이라고 합니다. 그죠? 요게 다 이제 우리가 함수 같은 것들 있잖아. 2를 넣었을 때 F1이라고 하고 2를 넣었을 때 F2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수열은 뭐의 함수냐면 항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첫째 항의 함수값을 A1이라고 한 거고 둘째 항의 함수값을 A2라고 쓴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거랑 똑같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아래 첨자를 써준 것 뿐이야. 그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A1이라고 해서 첫째 항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첨자는 첨자일 뿐이야. 첨자가 항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열은 규칙이 어디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잖아. 그지? A1이라는 애가 규칙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A2부터 규칙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지? 내가 A3부터 수열을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쓰기 나름이지. 그래서 A라는 수열에서 둘째 항이 B라는 수열의 첫째 항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숫자만 모아놓으면 되는 거니까. 집합을 내 마음대로 만들듯이. 그래서 A2가 첫째 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A2가 첫째 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첨자가 반드시 항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수열을 만든다고 그러면 굳이 저렇게 어렵게 만들진 않겠지.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걸 내가 쉽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게 아래 첨자를 항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제일 앞에 있는 게 그냥 첫 항인 거야. A0가 제일 앞에 있다. 그럼 그게 첫 항이야. 그지? A-100이 첫 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열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게 첫 항이다. 근데 가급적이면 첨자와 항을 일치해서 쓰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일반항이라는 걸 얘기해요. 일반항. 대표항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 규칙이 있으면 규칙만 쓰자라고 그랬어. 그지? 그러면 밑에 있는 걸 한번 봐봐. 1 집어넣었어, 1 넣었어, 2 집어넣었는데 3 나왔어, 3 집어넣었는데 5 나왔어, 그지? 그럼 x 집어넣으면 2x-1이지. 그럼 내가 굳이 이걸 다 쓸 필요가 없죠? 그럼 얘만 써요, 그죠? 요걸 우리는 함수라고 불렀죠. 그죠? 함수. 이제 함수 공부도 좀 해야 되는데. 함수라고 부른 거예요. 함수. 정의역이 실수죠, 함수는. 그죠? x에다 2분의 1 넣어도 되지. 그지? 루트 3 넣어도 되죠? 함수라는 애들. 그런 걸 넣으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칙을 써요. 그리고 내가 이 x 대신에 2x 플러스 1을 넣으면 2x 플러스 1을 넣고 얘를 여기다 2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4x 플러스 1이 되지. 이렇게 써도 되지. 써도 되지만 불편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써놨다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야겠지. 그지? 그래야지 보기가 편하니까. 그죠? 요런 게 이제 10에 가해서 이제 뭐 치환 이런 것들로 많이 배웠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요거랑 똑같이, 자, 첫 번째 항이 1이었고, 두 번째 항이 3이었대. 세 번째 항이 5였다면, n번째 항은 2n-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함수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애가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항. 일반항이 뭐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죠. 이걸 다 쓰느니 요것만 쓰겠다 이런 얘기죠. n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그 값이 다 나오니까. 그지? 근데 수열과 함수의 큰 차이.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지만, 수열은 요 항수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항이라고 하는 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니까 자연수죠. 그러니까 정의역이 자연수밖에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n 대신에 k-1 집어넣으면 2k-3이라고 써도 되고, 그죠? n 대신에 t 플러스 1이라고 넣으면 2t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돼요. 그죠? 얘를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써있는 애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문자로 규칙을 알려주는 건 모두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반항, 이것도 일반항 맞아. 근데 보기가 불편하니까 가장 보기 쉬운 일반항의 형태가 좋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실제 수열.
실제 수열에서는 일반항이 없는 경우가 일반항이 있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일반항이 없다라는 얘기가 규칙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규칙성이 하나로 나타나는 애가 일반항이 있는 거죠. 규칙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규칙이 지저분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일반항이 의미가 없는 애들도 있고. 자, 10, 10, 10이 있습니다. 그죠? 요런 수열을 표현해봐. A의 20을 찾아라 그랬어. 20항을 찾으라 그랬어. 그지? 홀수항이 1이고 짝수항이 0이니까 A의 20은 짝수항이니까 0이겠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거를 규칙성 있게 한번 써봐. 그러면 쉽게 쓰는 게 n이 홀수일 땐 1이고 n이 짝수일 땐 0이다. 이렇게 쓰는 게 좋잖아.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이 반드시 일반항을 나타내는 건 아니야. 그지? 이걸 일반항으로 나타낼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내면 돼. 이건 의미가 없어요. n에다가 홀수 넣어봐. 홀수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1 되지. 아, 홀수 넣으면 이게 1이 되는구나. 그러면 1 더하기 1 나누기 2니까 1 되죠. 짝수 넣으면 이게 홀수 되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0 되지. 그지? 근데 이 식은 일반항이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열에서 일반항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일반항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지? 규칙을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규칙을 알아내는 게. 이게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니들이 군수열이라는 걸 배우지. 군수열에서 규칙을 일반항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안 돼. 규칙성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수열에서는. 일반항은 규칙성을 쉽게 표현해주는 방식일 뿐인 거지. 일반항을 주면 땡큐. 안 주면 상관없다 이거야. 내가 만들어내면 된다 이거죠. 필요하면 만들어내고 필요 없는데 굳이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요런 수열이 있습니다. 1, 2, 3, 4, 8, 16, 10. 여기서부터는 1씩 커지다가 여기서부터 2배씩 돼가는 거야. 그지? 그럼 얘를 규칙성 있게 나타내봐라 그러면 뭐야? 4항까지는 그냥 항수를 그냥 그 항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n이 1이면 a1은 1이지, a2는 2죠, a3는 3이고 a4는 4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4 이하일 때는 그냥 n이냐. 그지? 5항부터는 8. 그지? 16, 30이니까 2배씩 커지네? 그럼 5항일 때 5를 집어넣었을 때 2의 3승. 그죠? 5를 집어넣었을 때 2의 3승, 6을 집어넣었을 때 2의 4승, n이 5일 때 a5가 2의 3승이고 n이 6일 때 a6가 2의 4승이고 그죠? a가 7일 때 a7이 2의 5승이니까 그죠? 그럼 an은 요거보다 2개 작잖아. 그러니까 2n-2승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근데 어차피 규칙이 2개라는 거죠. 한 수열 내에 규칙은 여러 개일 수 있다. 명심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할 때 몇 번째 항부터 무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수열에 대한 일반론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공부를 할 때 가장 쉬운 거부터 배워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그래프 배울 때 뭐부터 배웠어? Y는 X부터 배웠어. 제일 쉬운 거. 가장 쉬운 거. 그럼 가장 쉬운 거부터 배운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수열 중에 가장 쉬운 거죠. 수열 중에 가장 어떤 규칙 중에 가장 쉬운 게 더하기지 더하기.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항이 있었고 둘째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하고 또 일정한 수를 더하고 일정한 수를 더하는 거. 그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같을 등자, 차이가 같은 수열이란 뜻이죠. 앞뒤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란 뜻이에요. 앞뒤 항의 차가 항상 일정하지. 그래서 이름이 등차 수열이야. 왜 그냥 합해서 일정하니까 등합 수열이라고 하죠.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얘는 차를 기준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먼저 한 놈이 임자지 뭐. 먼저 한 놈이 등합 수열이라고 그랬으면 등합 수열이었겠지. 그지? 근데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한 거니까. 그럼 요건 이제 식으로 나타내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식으로 나타내보면, 자, AN항이 있어. AN항이 있으면 AN 플러스 1항이 있겠죠. AN항이 있고 AN 플러스 1항이 있으면, 여기서 더하기 D를 하면 여기로 가지. 그지? 그러니까 앞뒤항의 차가 하니까 그 정의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앞뒤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다. 이렇게. 오케이? 근데 차이가 지금 다 똑같지. 그죠? 등차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얘 이름을 공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차. 그죠? 공차. 공통된 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뒤항이지. 이게 앞항이고. 그냥 정의를 쓴 거죠. 실제로 여기 하나하나 다 써보면
A2 빼기 A1이 D고, A3 빼기 A2도 D고, A4 빼기 A3도 D니까 요걸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지? 요게 이제 일종의 점화식이에요, 점화식. 이제 수학적 기납법 가면은 이제 또 배울 건데, 점화식이 무슨 뜻이야? 점진적으로 변화를 나타내주는 식이란 뜻이에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앞뒤항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해요. 요걸 또 다르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앞뒤항의 차가 일정하다고 그랬어. 근데 얘는 앞뒤항의 차가 얼마다 이렇게 주는 거고, 앞뒤항의 차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정하다라는 식을 요렇게 줘요. 앞뒤항의 차지. 이것도 앞뒤항의 차잖아. 같죠? 그러니까 요것도 등차 수열인 거예요. 등차 수열. 오케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말을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요렇게 쓸 수도 있죠. 요거를 정리하면 요렇게 나오지. 요거 이제 넘기고 요거 넘기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열을 나열해 보면 쭉 오다가 AN 있고 AN 플러스 1 있고 AN 플러스 있으면 얘가 중간에 끼었잖아. 그래서 요걸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 항. 그럼 등차 중항은 어떤 성질이 있어? 여기서 D 더하고 여기서 D 뺀 거니까 얘네 두 개 더하면 얘랑 똑같죠. 얘네 두 배 한 거랑 똑같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요런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눈에 보이면 일반항이라고 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근데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얘가 중간에 어디쯤 있는 항이지. 중간에 어디쯤 있는 항이야. 맞아? 중간에 어디쯤 있는 항을 내가 숫자만 집어넣고도 숫자만 딱 집어넣으면 그게 답이 탁 나오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거죠. 자, 첫 항이 있어요. 여기다 D를 한 번 더해. 그러면 A2가 돼. 그지? 그럼 여기 첫 항에다 D를 두 번 더해. 그럼 A3가 되지. 그죠? 한 번 더하고 두 번 더한 거니까. 그죠? 그러면 또 더하고 해갖고 N항까지 있으면 요 중간에 이게 N-1개가 있죠? 요게 한 개, 두 개니까 여기 N-1개가 있다고. N개가 아니지? 여기가 2일 때 한 개였고 3일 때 두 개였으니까 N개일 때는 N-1개가 있겠죠? 그럼 첫 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하면 AN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일반항을 이렇게 쓰죠. AN은 첫 항에다가 D를 N-1개 더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내가 이 D를 알고 있을 때 N만 쑤셔 넣으면 몇 항이 몇 얼마인지 금방 알 수 있지. 그지? 오케이? 자, 조화수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화수열은 하모닉 프로그레션이라고 해서 하모니가 뭐야?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지, 이렇게. 섞인다는 얘기야, 섞인다. 어? 섞인다. 그래서 뭐랑 섞인 거냐? 역수하고 등차수열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조화수열의 정의는 역수가 등차수열인 수열이야. 역수가 등차수열인 수열. 그러니까 자, 봐봐. 1, 2, 3, 4. 이게 무슨 수열? 이게 등차수열이죠. 그치? 요걸 뒤집어, 역수로.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그럼 요게 조화수열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역수가 등차수열. 요것들 역수 취하면 이거 아니야, 이게. 그지? 역수가 등차수열. 오케이? 역수가 등차수열인 거죠. 그러니까 조화수열 그러면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뭐랑 섞여 있냐? 역수하고 등차수열. 그래서 역수가 등차수열인 수열이다. 그럼 조화수열이라는 애가 A1, A2, A3 이렇게 써 있으면 얘네는 죽었다 깨어나도 얘네들이 규칙이 없어요. 왜? 규칙 안에 뭐가 들어있어? 역수가 등차수열이라는 말이 들어있어. 그지? 그러니까 조화수열 자체는 규칙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죠. 조화수열은 규칙이 없어요. 조화수열의 규칙을 찾아낼 수가 없어. 뭘 해봐야 돼? 역수를 취해봐야지 등차수열이 나오는구나. 그래야지 내게 조화수열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화수열을 이 자체로 알 수 없으니까 이걸 뒤집어서 이 뒤집은 애들이 등차수열을 나타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까 등차수열이 뭐라 그랬어? 앞뒤항의 차가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뒤집어 놓은 애의 앞뒤항. 이게 앞항이고 이게 뒤항이죠. 뒤항에서 앞항 빼면 공차가 생기겠지. 그쵸? 그 다음에 앞뒤항의 차가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요거에서 요거 뺀 거랑 요거에서 요거 뺀 게 똑같죠. 그죠? 그거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요게 조화중항이죠. 조화수열에서 가운데항. 그럼 조화중항의 성질이 이렇게 또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건 어차피 다 뭐의 성질이야? 등차수열의 성질이지? 역수를 취해놓고 등차수열의 성질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수를 보고서 조화수열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지? 조화수열 자체로는 규칙이 절대 안 보이지. 그지? 그러니까 딱 봤는데 어떤 규칙이 안 보인다 그러면 한번 뒤집어 볼 필요도 있는 거야. 뒤집어 봤을 때 뒤집어 보니까 뒤집어 보면 빼서 잘 안 보이면 뒤집어 보자 이거야. 뒤집어 보면 등차 수열은 쉽게 눈에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점화식을 요건 이제 나중에 이제 수학적 귀납법 할 때 한 번 더 할 건데 그 점화식이 요 등차 수열의 점화식을 보면 항들끼리 이렇게 다 똑똑 떨어져 있지. 항들이 다 독립적으로 살아 있어요. 근데 요 점화식이 이렇게 역수는 똑똑 떨어져 있는데 내가 분수꼴 자체를 잘 안 쓰죠 원래 수학에서. 그래서 정수꼴로 바꾸지. 정수꼴로 바꿔보면 한 끼리 이렇게 곱해져 버려. 그지? 여기다가 요 점화식에다가 여기다 뭘 곱해? 여기다가 요 세 항의 최소 공배수니까 세 항을 곱하면 2에 an 플러스 2 an이죠. 여기는 an 플러스 1 an이고 여기는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이지. 그지? 점화식이 한 끼리 곱해져 있지. 그러니까 굉장히 해석이 불리하죠. 그러니까 항이 막 이렇게 섞여 있다는 얘기야. 곱하기로.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조화수열의 점화식을 딱 봤는데 한 끼리 막 곱해져 있다. 그거는 해석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역수로 취해보는 거야. 조화수열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거 이제 조화수열 공부하면서 일반항이 이렇게 점화식이 이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 할 때 이걸 거꾸로 이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조화수열의 특징이 한 끼리 곱이 나와요. 그래서 항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역수를 취해보면 한 끼리 이렇게 분리가 되지. 그쵸? 우리는 공부는 양방향으로 해야 돼, 양방향. 내가 이렇게 A라는 방법으로 갔으면 B라는 방법으로 돌아올 줄 알아야 된다. 자, 조화수열의 일반항은 그 자체로는 구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역수에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12, 6, 4, 3 했으니까 빼봤지. 빼봤더니 여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규칙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걸 뭐 해? 뒤집어 본 거야. 뒤집어 봤더니 12분의 1, 6분의 1, 4분의 1, 3분의 1인데 이게 12분의 1, 12분의 2, 12분의 3, 12분의 4잖아. 12분의 1씩 커지네? 그럼 내가 이 수열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n항이라고 하는 애는 첫 항인 12분의 1에서 공차인 12분의 1을 n-1번 더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쵸? 그러면 요거의 규칙이 12분의 n이라는 규칙이 나오죠. 그러면 검산해봐. n에다 1 집어넣으면 12분의 1, 2 집어넣으면 6분의 1, 3 집어넣으면 맞잖아. 그러면 나는 bn을 구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난 an을 구하고 싶었잖아. 그럼 이제 an은 요걸 뒤집으면 되죠. 역수로. 그럼 뒤집으니까 n분의 12가 되죠. 그래서 검산해봐. 1 집어넣으면 12, 2 집어넣으면 6, 3 집어넣으면 4. 그죠? 4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 거지. 오케이? 졸려? 그죠? 자, 거의 다 했어.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자, 우리가 수열만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니들이 나중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적분을 할 거야, 적분. 수트에서. 적분이라는 게 더하기예요. 어떤 규칙들을 쫙 더하는 거거든? 규칙들을 쭉 더해야 되기 때문에 니들이 더 쉬운 수열에서 합을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규칙적인 수들은 어떻게 더할 거냐? 자, 2, 4, 6, 8, 10, 12, 14, 16, 18을 이렇게 일일이 더하면 더하기 6 되지. 6에서 6 더하니까 10이 되지. 12에서 8 더하니까 20 되지. 그래서 쭉 더하면 숫자가 계속 바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하기는 계속 다른 수하고 더하기 때문에 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초등학교 때나 쓰는 거지. 그지? 1에서 100까지 더해라. 이렇게 어느 천년은 다 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머리를 굴린 게 어떻게 굴리냐면 얘랑 더하는 거야. 양쪽 끝을 이렇게. 그지? 그러면 같은 숫자가 나오죠. 20, 20. 왜? 얘는 이 커진 거고 얘는 이 작아진 거니까. 그럼 앞뒤 이렇게 짝을 맺으면 좀 쉽게 더할 수 있어. 그지? 근데 쉽게 더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수가 짝수면 딱 떨어지고 홀수면 하나가 남아. 그지? 그럼 중간에 누가 남는지를 또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등차 수열의 성질을 충분히 이용을 하면 합도 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성질이 있느냐? 자, 2, 4, 6, 8, 10 이렇게 갈 때는 이씩 커져. 그지? 근데 거꾸로 보면 이씩 작아지지. 그지? 그러면 2, 4, 6, 8, 10을 쭉 써놓고 요걸 반대로 쭉 써놓으면 얘 2 커지고 얘 2 작아지지.
그러니까 합을 하면 똑같죠. 합을 하면 똑같지, 그지? 합을 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2, 4, 6, 8에서 18까지 더하는 걸 t라고 놓고 거꾸로 써도 t잖아. 두 개를 더해버린다고. 더해버리면 똑같은 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몇 개 나타나? 항수만큼 나타나겠죠? 지금 항수가 9개 있거든? 그지? 2, 4, 6, 8에서 18이니까 9개잖아. 그러니까 20이 9번 더해지니까 20 곱하기 9는 2t 해갖고 t는 90해서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쵸? 오케이? 이건 등차 수열의 성질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왜? 한쪽 방향으로 보면 커지는 거고 한쪽 방향으로 보면 작아지는 거니까 싹 뒤집어서 더해버리면 똑같아지는 거야. 변화가 없어지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나타낸 게 이거죠. 첫 항, 둘째 항, n항입니다. dc 커지죠. 이걸 거꾸로 쓰는 거야. 끝항, 그 전항 해서 첫 항. 그래서 이걸 쭉 더하죠. 더하면 a1 더하기 an이지. 얘는 a1에다 d 더했고 얘는 an에서 d 뺐으니까 두 개 더하면 a1 더하기 an이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지. 마찬가지해서 여기 끝까지 똑같죠. 그럼 지금 항이 몇 개 있어? n개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개 있으니까 그걸 2t라고 하죠. 그러면 a1 플러스 an 곱하기 n이 2t가 되지. 그럼 t는 요걸 반땡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요걸 기억할 때는 어떻게 머릿속에 요걸 생각하면서 자, 내가 t라는 애를 더할 거야. 어떻게 더할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더할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걸 거꾸로 더할 거야. 그지? 그럼 그걸 두 개를 더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두 배잖아. 그럼 내가 구할 건 그걸 반으로 나누죠. 그러면 내가 반으로 나눈 거예요. 뭐를? 첫 항하고 끝 항 더한 애가 반복적으로 있겠어. 항수만큼 있을 거야. 그지? 그거를 더한 애를 반으로 나누면 내가 구하고 싶은 애지. 그지? 그래서 여기 공식처럼 나왔는데 공식 외울 필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머릿속에 요것만 들어가 있으면 돼. 그지? 이렇게 다 더해도 돼요. 할 때마다 이렇게 해도 이거 외운 거하고 별 시간 차이도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요거를 2분의 1의 NA 1 플러스 AN이라는 거 여기서 찾아냈어요. 찾아냈으면 요거를 AN을 또 일반항으로 나타낼 수 있죠. 여기 A1이야. A1 AN이 아니라 졸려서 큰일이다. A1이에요. A1 요거를 요렇게 바꾼 거죠. 첫 항에 공차가 n-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어요. 어떤 건 끝항을 줄 경우에는 이걸 쓰는 게 편하지. 공차를 줄 때는 이게 더 편하죠. 그죠? 끝항을 줄 땐 이게 더 편하고 공차를 줄 땐 이게 더 편한 거야. 내가 편한 대로 쓰는 거지. 그지? 오케이? 자, 합에서 일반항 찾기는 네, 금방 할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뭐를 했냐면 일반항에서 합을 찾았어. 일반항에서 합 찾았지. 그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알면 합을 구할 수 있죠? 그럼 그 반대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반대를 하는 겁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등차 수열이라는 게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지지. 첫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한 거다. 그쵸? 그러면 요거는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그죠? 그럼 니들한테 어떤 수열을 주고 n에 대한 1차식 주면 니들한테 그걸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하냐면 요건 등차 수열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지? 등차 수열이에요.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 결정하는 팩터는 몇 개입니까? 첫 항하고 공차만 알면 되죠? 첫 항하고 공차만 알면 등차 수열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을 얘기할 때 첫 항이 얼마고 공차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한 거야. 일반항으로 얘기해 줄 필요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어떤 애가 니들한테 이렇게 줬어. AN이 4N 플러스 1이야. 야, 이게 무슨 수열이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지? 무슨 수열이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꼭 반드시 바꿔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어. 자, 1 집어넣어서 어떻게 돼? 4 곱하기 1 플러스 1은 5지. 그러니까 첫 항이 얼마야? 5지. 그 다음에 요거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요거 등차 수열인 건 알지? 이거 n의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야, 무조건. 그지? 그럼 2항 집어넣어봐. 2항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 곱하기 2 더하기 1이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5에다가 4 더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공차잖아. 그죠? 여기서도 보면 뭐야? n의 개수가 공차죠? 그죠? 여기는 어차피 상수니까. 그지? 그러니까 요것만 딱 보고, 뭐야? 이게 공차구나. 첫 항은
2랑 집어넣어갖고 5구나. 아, 그래서 첫 항이 5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SN이라는 놈, 선생님 여기다 SN이라고 썼는데 2랑부터 N항까지 합하는 SN이라고 한 거야. 그럼 이게 아까 우리가 구한 거죠. 2분의 1 곱하기, 그지? 항수 곱하기 첫 항. 이게 끝항이지, 끝항. AN. 그지? 앞뒤로 이렇게 싹 뒤집어서 더했으니까 위아래 A1 더하기 AN이 N개만큼 있을 거고, 그거 반으로 나누면 합이 되겠죠. 요걸 보면 알겠지만,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2차식입니다. 그쵸?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고, 합을 하면. 자, 이제 합에서 일반항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찾아보려니까, SN을 한번 썼어. 그럼 쭉 썼는데 요것만 찾고 싶잖아. 그지? 그럼 요거 빼기 요거 전까지 있는 애들 쭉 써놓고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정의가 뭐야? 2랑부터 n-1항까지 합한 거 빼면 되잖아. 그럼 sn 빼기 sn-1 하면 an이 나오죠. 이거 다 지워지니까. 그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까 했던 얘기인데. 이게 제일 주의할 점. 2항부터라는 거죠. 왜? 여기다 1을 넣어봐. 그럼 S1이지. 여기다 넣어봐. S0지. 영항이 있어, 없어? 영항이라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규칙은 2항부터예요, 항상.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없기 때문이지. 그러면 1항은 어떻게 구하냐? 1항은 따로 구해야 돼요, 이렇게. 자, 첫 항에서 첫 항까지의 합은 첫 항이지. 그쵸?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구해? AN이라고 하는 애는 SM-SM- 이게 2항부터 규칙을 가지고 첫 항은 이렇게 해서 규칙이 따로 돼 있어요. 그쵸? 그래,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이 AN을 구했단 말이야? AN을 구했는데, AN이 일치를 하면 요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써야 돼. 그지? 규칙이 하나니까. 첫 항이 그 규칙에 성립한다, 그럼 하나로 쓰면 되죠. 근데 안 겹쳐.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안 겹쳐. 그럼 그냥 냅둬야지, 이렇게 두 개로.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게 좋아, 원래는. 안 합쳐도 상관없어. 틀렸다고 안 한다고. 근데 규칙이 두 개인데 하나라고 쓰면 틀리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줄게요. 그럼 예를 들어보면, 자. 요거예요. SN이라는 애를 이렇게 줬다고. 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하면 이렇게 된대. 그럼 내가 AN항 구하라고 하면, 첫 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에서, 그 직전 항까지 더한 걸 빼버리면 끝항만 남잖아. 근데 요걸 써야 돼요, 반드시. 그럼 요거 이제 집어넣어갖고 계산하는 거야. 요거는 n제곱 플러스 2n이고, 요거는 n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지? n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n-1의 제곱 플러스 2n-1이 되죠.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한다고?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왔어. 그치? 그럼 2n 플러스 1은 2항부터 규칙이야. 반드시. 주의해야지. 자, 그럼 1항은 어떻게 구하냐? S1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 주어진 SN에다가 여기다 1 집어넣죠. 그래서 3 나왔지.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도 3 나오지. 일치하지. 일치하니까 규칙이 하나니까 하나로 썼지. 실제로 써봐도 첫 항이 3이죠. 둘째 항 5죠. 셋째 항 7이죠. 9죠. 자, 첫 항까지 합 3이지. 둘째 항까지 합 8이지. 셋째 항까지 15. 넷째 항까지 24. 이렇게 돼요. 상관없죠. 근데 자, 주의. 자, 얘가 여기에 3이 하나 붙었어. 그러면 요거 빼면 똑같이 나와요. 규칙은. 2항부터 규칙은 똑같이 나와. 근데 문제는 1항인 A1인 S1을 여기다 1 집어넣어 보니까 첫 항이 얼마야? 6이야, 6.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이지. 그러니까 여기 규칙이 안 맞지. 그러니까 이건 규칙이 2개짜리야. 그러니까 2항부터만 이 규칙이 있고 1항은 6이죠. 오케이? 그럼 실제 수열을 써보면 1항은 따로 쓰는 거지. 규칙이 다르니까. 규칙만 따로 쓰죠, 얘만. 6. 그 다음부터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쓰는 거지. 여기부터 규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2 집어넣으면 5, 3 집어넣으면 7. 그러니까 합해보면 6이니까 6, 요거 합하면 11, 17, 18.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저기 플러스 3 하나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했다 해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여기서 합에서 일반항을 찾을 땐 요거는 2항부터 규칙이다.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 작년도 모의고사 사설인가에서 5월달인가 3학년들 사설 모의고사에서 이걸 건드리는 문제가 3개가 난 적이 있어. 한 시험에서 4점짜리 2개하고 3점짜리 하나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했다고 해서 그걸 일반항이라고 해갖고 그게 문제가 뭐였냐면 뭐 1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써버려가지고 틀려버린 거죠. 왼쪽 거 1항부터 10항까지 구한 거하고 오른쪽 거 1항부터 10항까지 더한 게 틀리잖아. 밑에 보면은 합이 다 틀리잖아. 그지? 왼쪽 거는 3, 8, 15, 24인데 오른쪽 건 6, 11, 18, 27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오른쪽 거를 냈는데 걔는 왼쪽 걸로 푸는 거지. 그럼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등비수열. 등차수열의 정의가 뭐였죠? 앞뒤항의 차가 일정하다 그랬어. 그지? 비교해서 기억하려고 써놓은 거야. 그래서 앞뒤항의 차가 공통된 차다 그래서 공차라고 불렀어. 그지? 그래서 그거를 요 말을 그대로 식으로 바뀐 게 요게 앞항, 요게 뒤항이죠. 그래서 앞뒤항의 차가 일정하다 그래서 요게 공차였어. 그지? D라고 썼죠. 그 다음에 요 말을 요 D가 얼마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쓴다? 앞항, 뒤항의 차하고 고항하고 전항하고 차하고가 같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걸 또 정리하면 요런 성질이 나오지. 자, 그래서 요게 등차 중앙이라 그랬죠.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그래서 그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다. 그래갖고 등차 중앙이라고 했었죠. 그죠?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나가는데. 요게 등차 수열이니까 요걸 우리가 등차 중앙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그렇죠? 여기 정의에서 이렇게 뽑기도 하고 성질을 여기서 플러스 D, 여기서 마이너스 D 한 거니까 얘네 두 개 더하면 요거에 두 배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쵸? 여기서 마이너스 D고 여기서 플러스 D지. 그지? 플러스 D. 그러니까 얘네 두 개 더하면 얘보다 D 작은 놈, 얘보다 D 큰 놈이니까 두 개 더하면 이 두 배가 될 수밖에 없죠. 그지? 그런 성질이 있었고. 자,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을 배웁니다. 등비수열.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건 등차고 이건 등비니까 앞뒤항의 차 대신에 비만 써주면 되지. 앞뒤항의 비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앞뒤항의 차가 공차였어요. 공통된 차였으니까 앞뒤항의 비는 공비라고 하겠죠. 그죠? 원래 비율은 분수로 나타내요. 니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배웠었죠. A 대 B는 C 대 D 이랬으면 이거 앞에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한다고 배웠지. 그지? 근데 이게 원래 게 아니라 뭐야? 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거는 B분의 A고 D분의 C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A, D는 B, C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비율이라고 하는 게 분수로 나타난다고. 그치?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기범이 몸무게가 하영이 2배라고 그러면 좀 그런가? 하영이 2배라고 그러면 기범이 몸무게 나누기 하영이 하면은 2 이렇게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원래 분수식이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앞뒤항의 비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그걸 식으로 쓰니까 요게 앞항이고 요게 뒤항이죠. 그러니까 뒤항 나누기 앞항 하면은 R 공비가 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R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게 앞항, 뒤항, 뒤항이니까 그죠? 뒤항하고 앞항 나눈 거, 뒤항하고 앞항 나누는 게 같다 이렇게 쓰죠. 그죠? 그럼 요것도 정리하면 요게 이제 등비 중앙이 되겠지? 이 수열에서 얘는 등차 수열이었고 여기는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중앙의 성질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정의상으로는 똑같아요. 뭐 차이가 요 B라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요건 빼기였고 요건 나누기지 이제. 그럼 이제 요거 식으로 보면 여기 쭉 나열해서 보면 이게 일반항 구할 때 이렇게 했었죠. 일반항 구할 때 이런 머리를 썼었지 우리가. 그지? 첫 항에서 공차를 계속 더해가면 n항이 나오는데 그럼 요 사이에 공차는 n-1개니까 이렇게 나왔었어. 그지? 그러면 등비수열은 여기서 곱하기 r 아니냐? 그럼 r이 몇 번 곱해? n-1번 곱해지겠죠. 그럼 첫 항에다가 r을 n-1번 곱했다라는 식으로 써주는 것 뿐이지. 그쵸?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더하기가 곱하기로 바뀐 것 뿐이죠. 자, 역수가 조화수열이라는 말을 했었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다른 역수를 취하면 수열이 바뀌지. 그래서 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조화수열이라는 말을 붙였어. 그지? 그러면 등비수열에서도 조화수열이랑 비슷한 애가 있지 않겠냐 해서 역수를 취해봤다고? 근데 얘는 등차수열은 역수를 취하면 규칙이 눈에 안 보인다 그랬지. 그지?
역수가 등차 수열이니까 조화 수열은 규칙이 눈에 안 보인다 그랬잖아. 근데 등비 수열은 뒤집어 놓으니까 규칙이 보이지. 이게 공비가 2였지. 뒤집어 놓으니까 공비가 2분의 1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뒤집어도 등비 수열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런 애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건너뛰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조화 수열 같은 애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합을 구할 때 우리는 무슨 성질이 있었냐면 요렇게 더해진다고 했을 때 요게 거꾸로 쓰면 빼지니까 그죠? 두 개 더하면 다 똑같아진다 그랬지. 다 똑같이 되는 게 첫 항하고 끝 항을 더한 애들이 n개 있다 그래서 이렇게 썼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구한 건 2배니까 그걸 다시 반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였어. 그지?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항상. 왜 이런 짓을 하냐? 나 중간에 있는 거 더하기 싫으니까 숫자를 같게 만든 거야. 그지? 그래서 중간항을 계산 안 하려고 뒤집어서 더했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러면 자 등비수열 봐봐. 첫 항 여기다가 첫 항에다 공비 곱하고 첫 항에다 공비 2번 곱하고 쭉 해서 이렇게 썼지. 이거 뒤집어서 더하면 같아지나? 아니죠. 뒤집어서 더한다고 같아지지 않지. 이거는 성질이 합, 차 이렇게 되니까 같아진 것 뿐이고 얘는 뒤집어서 더할 수가 없죠. 근데 무슨 성질이 있냐면 등비수열은 등차수열은 다음항이 그 앞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다음항이 된 거지만 등비수열은 다음항이 앞항에다 공비를 곱한 게 됐단 말이야. 그럼 여기 전체에다가 공비를 곱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다가 공비 곱하고 여기다 공비 곱하니까 얘랑 같아져 버리지. 공비를 곱하니까 다 다음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다 다음항이 되니까, 그지? 다 다음항이 되니까 여기 전체에다가 공비를 곱한 거야. 그러니까 SN이 RSN이 되지. 그러면 다 곱하니까 여기다 그냥 R을 다 곱해보니까 이게 다 똑같아지지. 그럼 내가 목적은 뭐냐면 중간항 계산을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 해? 이번엔 빼버리죠. 빼버리니까 이게 다 지워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만 남아? 얘하고 얘만 남지. 그래서 A1 빼기 A1의 Rn 이렇게 돼서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지 말고 뭘 해? 쭉 써놓고 공비 곱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죠. 왜 곱하느냐? 다음항을 만들려고. 그러면 중간에 끼인 애들이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1항부터 10항이었어. 그지? 1항부터 10항을 쭉 썼어. 거기다 공비를 곱하면 몇 항부터 몇 항이 나오는 거야? 2항부터 11항이 나오는 거죠. 그럼 중간에 2항부터 10항까지가 겹치지. 그럼 그걸 싹 빼버리면 2항하고 11항만 갖고 11항까지 합이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얘도 이유는 똑같은 거야. 뭐 하려고? 중간항 계산 안 하려고 얘는 뭐 한 거야? 공비를 곱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목적이 똑같은 거지, 목적이. 방식이 다른 것 뿐이죠. 성질이 다르니까. 오케이? 역시, 요 일반항에서, 요 합, 1항에서 n항까지 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건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이나 똑같죠. 어차피 첫 항부터 n항까지 더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등차수열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건 아니지. 등비수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1항부터 n항까지 더해서 1항부터 n-1항까지를 빼버리면 n항이 남는 건 얘나 똑같지. 그죠? 똑같은 거예요. 뭐 요거는 모든 수열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모든 수열에.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수열들에도 다 성립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등차수열의 성질이나 등비수열의 성질을 이용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든 수열에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관계식.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등비수열 공부를 다 했어. 그럼 등비수열이 적용되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자 얘기를 많이 해요. 이자라는 게 뭐니? 이자라고 하는 게 왜 생기냐? 약간 좀 공부하고 좀 벗어나서 실생활적으로. 이자라고 하는 게 왜 생기니? 하영이가 나한테 돈을 꺼줬어. 10,000원을. 그러면 그 다음날 너 10,000원 돌려받을래? 왜? 왜 10,000원을 돌려받지 않냐? 9,000원 돌려받을래? 그러면 얼마 돌려받을래? 11,000원? 어? 완전 고리대금업자인데? 너무 세다야. 하루에 10%인데. 완전 고리인데? 하루에 10%면 1년에 3,650%인데?
이자라고 하는 게 왜 생기냐면 경제활동이라는 게 실생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생겨. 우리가 기회비용이라 그러지. 예를 들어 상화가 10,000원을 갖고 하루에 1,100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상화가. 그러면 상화한테 10,000원이 가면 무조건 걔는 그 다음날 1,100원이 되는 거야. 그지? 뭐를 해서건. 뭐 9,000원짜리를 떼다가 1,100원에 팔든, 뭐 8,000원짜리를 떼다가 9,000원에 팔든 어쨌든 어떤 활동을 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죠. 그러면 상화한테는 10,000원을 주면 10,000원이 10,000원이 아니지. 1,100원인 거야. 맞아? 그럼 내가 상화한테 10,000원을 빌리면 내가 10,000원을 빌린 게 아니지. 1,100원을 빌려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나한테 넘어오기 전에 10,000원을 갖고 있으면 쟤는 내일 무조건 1,100원이 될 텐데 나한테 빌려줬다는 이유로 내일 제가 10,000원을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자라고 하는 건 경제활동이 없어지지 않는 한 반드시 붙게 돼 있어요. 그죠?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붙어, 그지? 왜 붙어? 은행이 그냥 돈만 갖다 놓으면 돈이 뿌나? 새끼를 쳐서? 아니지. 은행은 또 뭐를 하냐? 우리가 돈을 맡기면. 돈을 꺼주지. 그죠? 그러니까 은행은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내가 10,000원을 은행에다 저금을 해놨어. 그럼 기범이가 사업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은행 입장에선 기범이한테 10,000원을 꺼줄 거야. 그지? 그럼 10,000원을 꺼주면서 기범이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내일까지 11,000원 갚어. 그런단 말이야. 그럼 기범이는 10,000원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니까 11,000원을 갚겠지. 그래 놓고 우리한테는 얼마를 주는 거냐면 200원이나 300원만 주는 거죠. 그럼 200원을 주면 800원은 은행이 먹는 거야. 중간에서. 그게 은행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실제로 니들이 무슨 저축이자, 저금이자, 예금이자는 지금 5%가 안 돼요. 5%가 안 돼? 근데 대출이자는 15%가 넘어. 내가 돈을 빌리려면 15%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 되고 내가 돈을 맡기면 5%밖에 이자를 못 먹죠. 그러니까 은행은 10%씩 중간에서 떼어먹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은행 건물도 사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러는 거죠.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자가 생겨요. 그럼 이자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생기냐? 단리하고 복리라는 애가 존재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단리. 근데 실제로 단리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왜 있느냐? 이자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단리, 단순한 이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이자. 원금에만 이자를 주는 거야. 이거 무슨 얘기냐? 기범이가 나한테 원금이라고 10,000원을 맡겼으면 그 10,000원에다가만 이자를 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을 맡기면 하루에 100원 준다고 그래? 그러면은 기범이가 10,000원을 주면 10,000원에다가 원금이라는 도장을 꽝 찍어. 그래 놓고 이것만 원금이야. 그럼 기범이가 그 다음날 1,100원이 되지. 내가 100원 이자 준다고 그랬을까. 근데 그 100원은 이자니까 이건 원금으로 안 쳐. 그러니까 얘는 이자를 안 줘. 근데 기범이가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갔어. 그럼 1,100원이 있잖아, 통장에. 그러면 이자를 줘야 되는데 원금이라고 써있는 건 10,000원밖에 없지. 그러니까 또 100원을 주는 거야. 그럼 그 다음날 얼마가 돼? 1,200원이 돼. 그지? 그 다음날은 또 1,300원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돈에다가 도장을 찍는 게 단리야. 원금이다 라고 도장을 꽝 찍어 놓는 거죠. 근데 실제로 돈에 도장이 찍혀 있나? 안 찍혀 있죠. 그럼 1,100원이면 1,100원이고 1,200원이면 1,200원이잖아. 그쵸? 얘가 안 찾아는 갔지만 어차피 그게 우리한테 맡겨진 돈 아니야. 그죠? 그게 복리예요. 이자에도 이자를 주는 거. 복잡한 이자라는 뜻이죠. 저 복이 다시 복자거든. 중복한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또 준다는 얘기야, 이자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기범이가 나한테 10,000원을 맡겼어. 그럼 그 다음날 1,100원이 되지. 그러면 1,100원이 다시 원금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날 이자를 얼마 줘? 1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101원을 줘야죠. 100원에 대한 이자도 줘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럼 어떤 은행이 미쳤어? 그러니까 우리는 단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기범이가 10,000원을 맡겨요. 그 다음날 1,100원이 되지. 1,100원을 찾아. 다시 넣어. 그럼 원금이 얼마 됐어? 1,100원 됐잖아. 그럼 걔는 그 다음날 또 101원을 또 줄 거 아니야. 그럼 또 찾아. 또 넣어. 그러니까 단리를 한다는 은행에서도 복리를 만들 수가 있지. 내가 단리를 한다고 그래도 찾았다 다시 넣으면 복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리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단리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바보가
10,000원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냐고. 찾아서 뺐다 넣으면은 그게 이자가 더블이 막 늘어나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단리라고 하는 건, 이자라는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뿐이고, 실제로는 단리라고 하는 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죠? 간혹 이제 보험 상품 같은 것들이 소비자를 속이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복리 적용합니다. 막 이러면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해. 니네 한번 시간 있으면 홈쇼핑 한번 봐봐. 그러면 거기서 뭐 연금보험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는 복리를 적용합니다. 이래. 근데 그건 세상 다 그래. 지네만 하는 게 아니라. 단리를 적용한다 그래도 복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지? 그래서 그건 필요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의 다 복리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게 이런 거죠. 원금을 10,000원을 넣었어. 그러면 한 달에 10% 단리를 적용한다면 이 원금이 그대로 있겠지. 거기에 이자를 1,000원을 줬겠죠. 그럼 11,000원이 돼요. 그럼 세 번째 달에 원금은 그대로 있고 요건 지난달에 받은 1,000원. 요건 요번 달에 새로 받은 1,000원. 그래서 12,000원이지. 그 다음 달에는 10,000원 그대로 있고 요건 지난달 받은 거, 요건 지지난달 받은 거, 그다음 요거 새로 받은 거 해서 13,000원 이렇게 했죠. 근데 이렇게 있는 게 실생활에서는 없다 그랬죠. 찾았다 다시 넣으면 복리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죠? 실제 복리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움직이냐? 10,000원 넣었어. 그럼 이자 받지. 첫 달은 똑같지. 복리랑 단리랑. 왜? 어차피 첫 달에는 10,000원 똑같으니까. 그지? 근데 두 번째 달에 얘는 이게 원금이 돼버리는 거야. 원금이 일로 올라가죠. 얘는 원금이 1,000원, 10,000원이었고, 그냥 이건 있던 돈이잖아. 있던 돈이고, 이자인데, 11,000원이 원금이 된다고. 그거에 10%니까 1,100원이 붙어서 12,100원. 여기서부터 차이 나지. 얼마 차이 나? 100원 차이밖에 안 나죠. 이게 또 원금이 되죠. 그지? 원금의 10%니까 1,210원이 붙으니까 13,310원. 여기서 310원 차이 나지. 차이가 점점 커지죠. 그쵸? 똑같이 넣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복리의 마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복리를 적용을 하면 한 번에 10% 이자를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2배가 되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해보면 10% 이자가 10번 있으면 똑같겠지. 그럼 내가 10번 이자 받으면 원금만큼의 돈이 생기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지? 10,000원에 10%면 1,000원씩인데 1,000원 10번 받으면 10,000원 되잖아. 그거는 아까 단위 개념으로 생각한 거고 복리를 하면 한 7번 정도 하면은 2배가 돼요. 이자를 받으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단리에서는 이자가 원금을 절대 넘을 수 없지. 10% 이자 준다 그러면 내가 원금이 10,000원이었으면 무조건 1,000원씩 밖에 못 받아. 죽을 때까지. 그지? 근데 복리를 하게 되면 10,000원을 넣어놓지 어느 순간에 이자가 10,000원을 넘어. 그지? 어느 순간에 이자가 10,000원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리가 무서운 거야. 근데 그 정도가 되려면 2배 이자만큼 나오는 게 13번인가 17번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금융상품 같은 거 넣어놓을 때 복리 해놓으면 이게 연 단위로 가거든. 그러니까 17년 정도는 넣어놔야지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면 재테크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40살에 시작하면 57세부터 이자가 2배씩 나오는 거지만 10살이나 15살 때부터 시작을 하면 걔가 30 되기 전에 넣는 돈에 2배씩 이자로 들어오는 거야. 아무 짓을 안 해도. 그렇죠? 그게 또 요런 이자에 의해서 생기는 게 뭐가 있냐면 니들이 빨리 큰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 사회잖아. 돈이 돈을 번다는 뜻이죠. 이자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내가 연봉 5천을 번다고 쳐봐. 1년에 생활비로 3천만 원을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넣지. 그러면 나는 매년 재산이 2천만 원씩 늘어나. 그지? 2천만 원씩 밖에 안 늘어나지. 그지? 내가 돈을 5천만 원을 저금을 못하죠. 왜? 쓰는 돈이 많으니까. 자, 근데 내가 만약에 20억을 갖고 있다 쳐봐? 그냥 20억을 갖고 있어? 연봉이 없어. 내가 백수야, 백수. 근데 20억을 갖고 있어? 1년에 금융이자로 1억씩 들어와요. 아무 짓을 안 해도. 근데 백수가 아무리 돈을 많이 써서 5천만 원 썼다 칩시다. 지가 가진 돈이 주나? 안 줄어요. 이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그지? 그 다음에 늘어, 돈이. 훅 늘어.
20억에 5천만 원이 늘죠. 그 다음에 20억에 2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1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1억 1천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건희 같은 애들은 걔들 손자야 죽을 때까지 해도 다 잘 살아요. 1조 정도 갖고 있으니까. 걔들이 아무 짓을 안 해. 사업을 안 한다 쳐? 1조에 1년 이자가 1,000억이에요. 가만히 있어. 손 하나도 안 대고 1조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도 1,000억이 생기는 거야. 그치? 누구는 평생을 벌어도 1,000억을 못 벌잖아. 근데 걔들은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빨리 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종잣돈이 되게 중요한 거야. 시드머니. 그러니까 1억을 갖고 있는 사람과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과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 수준이 10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100배, 1000배 차이가 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자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60살에 100억 벌어놓는다. 이런 얘기는 내 새끼들 잘 먹여 살리겠다라는 얘기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30살 이전에 20억은 벌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게 이제 누가 장난치는 거다? 이자가 장난치는 거다. 이자가.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난은 국가도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거든. 가난뱅이들은 국가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얘기 있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해도 10만 원을 갖고 먹고 뭐 기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도 돈이 모질라거나 남아봐야 얼마 안 남는다는 거거든. 그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돈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돈도 무시를 못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시겠죠? 그게 누가 장난치는 거다? 이자가 장난치는 거다. 이자가. 이자라는 게 왜 생긴다? 경제활동이라는 게 이루어지면 다 생기는 거다. 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자를 다루는 첫 번째를 해봅시다. 예금이라는 겁니다. 예금. 예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금 상품 이런 거 들어봤지, 많이. 예금한다 그러죠? 저금한다 그러지, 저금. 예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니들이 알고 있는 예금 좀 다른 건데, 저금하고는 좀 틀려요. 예금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거치식이나 예치금이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에 놓고 기다리는 거야. 계약 만료 시까지. 그러니까 왜 계약이라는 걸 왜 하냐면 이자를 매일매일 주지 않아요. 은행에서. 왜 그러냐면 하영이가 한 1억 정도로 우리 은행에 맡긴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 1억을 딴 데 빌려줘야지 그게 돈이 들어오잖아. 그 1억을 내가 갖고 있으면 돈이 안 되잖아. 그럼 딴 데 빌려줄 때 걔한테 빌려줄 때 빌려주고 그 다음날 내놔 이럴 수는 없잖아. 빌려줄 때 걔한테 얼마 안에 갚아라라고 기간을 얘기하겠지. 그러면 하영이가 그 안에 돈을 찾아가면 나는 뭐가 돼? 그치? 1억 내놔! 와서 땡강 부린단 말이야. 그럼 여기 돌려줬던 거 내놓으라고 땡강 부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 하영이가 나한테 그냥 돈을 맡기는 거야. 처음에 그냥 맡기고 중간에 돈을 넣거나 빼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약 만료 시점까지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수령해 간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이걸 우리는 예금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일상생활에서 쓰는 예금하고는 좀 틀려요. 일상생활에서 예금은 그냥 내가 틈날 때 가서 돈 집어넣고 뭐 필요할 때 갖다 빼는 거 그런 걸 일반 예금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아니고 이제 예치금 뭐 적금 중에서 예치금이나 거치식 뭐 이렇게 얘기해요. 거쳐서 기간 동안 걸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100만 원을 10개월간 월이자 5%의 예금을 들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처음에 100만 원을 넣었지. 그럼 한 달에 5% 준다며.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100만 원 원금에다가 1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5라는 이자가 붙지. 이자가 붙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100을 묶어서 써보면 100 곱하기 1.05가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달에는 이게 다시 원금이잖아. 그죠? 그럼 이게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 원금에 5% 이자를 더 주겠지. 그럼 요게 공통일수인 100 곱하기 1.05를 묶어내면
여기에 또 1 플러스 0.05 해서 요게 또 1.05의 제곱으로 되죠. 그쵸? 이해가지? 그죠? 공통인수 묶어낸 거고 요거 정리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달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네 번째 달에는 뭐가 돼? 요거에 3승이 되겠지. 그죠? 다섯 번째 달, 여섯 번째 달 해갖고 10달 후 가니까, 10달 후 가니까 100만 원에 1.05에 10승이 붙겠죠. 그죠? 그러면 저게 대략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씩 붙었어? 5만 원씩 10달 붙었으니까 50만 원쯤 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50만 원보다 훨씬 많죠. 실제로. 왜? 이자가 붙었으니까. 그죠? 1.05에 10승이면은 얼마쯤 받을까? 요게 62만 8천 원이죠. 62만 8천 원. 162만 8천 원을 받는다 이 얘기야. 100만 원 집어넣고 10달 뒤에는 162만 8천 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요건 쉽죠. 그냥 이자만 따지는 거니까. 그지? 요건 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적금. 우리를 항상 골치 아프게 하는 적금이죠. 적금이라는 건 뭐야? 계속 넣는다는 뜻이죠. 쌓는다는 뜻이야. 쌓을 적자거든. 돈을 계속 쌓는 거야. 내가 그냥 툭 집어넣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금을 매달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케이? 아까는 예금 한번 툭 집어넣고 기다리는 거지. 그럼 만료 시점을 첫 예금의 만료 시점과 일치를 시켜서 한꺼번에 수령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10만 원씩 10개월간 월이자 5%의 적금을 분다고 해봅시다. 첫 달에 10만 원을 넣어. 그지? 그럼 10만 원에 5% 이자가 붙겠지. 그러니까 이건 첫 달 넣은 돈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야. 아까 10만원짜리 예금을 넣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그럼 10만원짜리 예금 넣은 거니까 이렇게 이자하고 원금 붙이니까 1.05죠? 한 번 더 붙으니까 1.05의 제곱이 되지, 그지? 그래서 10개월 후니까 10에 1.05에 10승이 돼요. 그쵸? 요거는 뭐야? 첫 달 넣은 돈이 이렇게 변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첫 달 넣은 10만원은 11월에 이만해지는 거야. 그지? 자, 두 번째 달에도 10만원을 또 넣겠지? 적금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두 번째 달에 또 예금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대신에 얘는 이자가 몇 번부터? 요거보다 한 번 덜 붙는 거지. 나 요때 한꺼번에 찾을 거니까. 그죠? 그럼 여기다 쭉 넣어서 요거 구승이 되죠. 그죠? 그러다가 쭉 똑같이 이렇게 진행되겠지. 그지? 그러다가 여기 매달에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10만 원을 넣겠죠. 10만 원을 넣겠죠. 10월 달에. 그지? 몇 번? 10개월간 넣는다고 그랬으니까 1월에 넣고 2월에 넣고 3월에 넣었으니까 10월에 10만 원을 마지막으로 넣을 거 아니야. 그럼 10월에 넣었으면 내가 찾는 건 11월에 찾지. 어떤 바보가 늦자마자 찾겠냐? 늦자마자 찾으면 이자를 못 받잖아. 그럼 넣어놓고 최소한 한 달은 있다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넣어놓고 11월에 찾겠지. 그쵸? 그러면 요걸 다 더하면 요건 1월 달에 넣은 돈의 11월의 가치예요. 그죠? 2월 달에 넣은 돈의 11월의 가치고 요건 10월 달에 넣은 돈의 11월의 가치. 요걸 다 합치면 요게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는 뜻이에요. 원리 합계라는 게. 오케이? 그럼 요게 합하면 요게 무슨 수열이냐? 이게 등차 수열, 아니 등비 수열이잖아. 그죠? 공비가 1.05인 등비 수열이죠? 그러면 이거 쭉 합하라니까 쭉 써놓고 여기다 뭘 곱해? 공비 곱하지. 1.05 곱했잖아. 곱하니까 얘는 제곱이 되고 얘는 세제곱 되고 네제곱 되고 여기 10제곱 있고 여기 11제곱 되잖아.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요 중간에 거 없애고 싶으니까 빼버리죠. 그럼 빼니까 중간에 거 싹 없어지고 요렇게 계산이 되지. 그지?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거 이제 나누기만 하면 되지. 그럼 요게 내가 받는 돈이 되는 거야. 10개월 동안 쭉 집어넣어서 받는 돈. 오케이? 네. 예금을 매달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적금이라는 게. 대신에 찾는 건 한 날 찾는다. 한꺼번에. 이게 이제 적금입니다. 뭐 적금까지는 그럭저럭 할만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요 말장난을 엄청 쳐요. 얘들이. 이렇게 이제 간단히 주면 되는데 뭐라고 치냐면 A1씩 매년 초에 불입하여 10년 후 연말에 찾는다. 이렇게 줬어. 10년 후 연말에 찾는다 그랬어. 매년 초에 넣는다 그랬어. 그지? 자, 그럼 1년 초가 처음 넣는 거죠. 그럼 여기 A1. 그죠? 자, 1년 지나면 2년 초지. 2년 지나면 3년 초지. 그지? 10년 지나면 11년 초지. 근데 11년 초에 찾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 10년 후 연말에 찾는다며. 그럼 나는 언제 찾아? 11년 후인 11년 말에 찾는 거예요.
초하고 말 사이엔 1년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찾는 게 11년 초에 찾는 게 아니라 11년 말에 찾는 거야. 그지? 그럼 요거를 쫙 써놓고, 요 밑에가 A1, AB의 1 플러스 1, R, 이자 붙은 거죠, 이게. 원금에 이자 붙은 거. 거기에 한 번 더 붙는 거. 거기에 한 번 더 붙는 거. 해서 요게 1년일 때 한 번 붙고, 2년일 때 두 번 붙었으니까 10년 후에는 10번 붙고, 11년 후니까 11번 붙겠지. 그치? 요게 이제 첫 해 넣은 돈에 이렇게 변하는 거고, 두 번째 넣은 돈 이렇게 변하고, 그죠? 매년 초에 불입한다고 그랬으니까 11년 초에도 불입을 해야죠. 그쵸? 몇 번 붙는다고 안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불입하고, 거기에다 이자 붙인 거. 그럼 요걸 다 합치면 원리 합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요렇게. 근데 요 말을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A1씩 매년 초 불입을 하는데 11번 불입했다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몇 번 넣냐? 11번 넣은 거지. 1년 초에 넣고 2년 초에 넣고 11년 초에 넣었으니까 11번 불입했다.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어도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뭐로 장난치냐면 이건 초부터 넣었잖아. 말부터 넣는 애도 있어요. 매년 말에 불입해서 찾는다 그랬어. 근데 보통 대부분 적금은 말에 찾아. 연말에. 연초에 찾지 않아요. 매년 말에 불입해서 10번 불입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1년 말에 A1 넣었죠. 그죠? 1년 뒤에 2년 말에는 얘가 이자가 불죠. 3년 말 이렇게 되죠. 그럼 매년 말 불입하고 10번 불입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10년 말까지 넣겠지. 그죠? 10년 말까지 넣겠지. 10번 넣는다 그랬으니까. 아까 11번 넣었잖아. 10년 말에 넣었는데 어떤 바보가 여기서 안 찾지. 이자 붙여서 찾겠지. 그러니까 1년을 더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얘는 몇 번 가는 거야? 한 번, 두 번, 9번, 10번.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럼 원리 합계는 여기 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차이는 뭐가 있었어? 매년 말에 불입하고 10번 불입한다고 했고, 요거 매년 초에 불입하고 11번 불입한다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장난칠 수 있어요. 요게 매년 말에 불입하냐? 말에 넣어서 초에 찾냐? 말에 넣고 말에 찾냐? 말에 넣고 초에 찾냐? 초에 넣고 말에 찾냐? 이런 거 갖고 장난칠 수 있고요. 몇 년 동안 넣는다라고 하기도 하고 몇 번 넣는다고도 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책에는 대부분 뭐로만 나와 있냐면 초에 넣고 말에 찾는 것만 나와 있어. 근데 실제로는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쫙 이렇게 연도가 바뀌는 요걸 쭉 써보는 게 제일 좋아. 써서 요것만 맞춰주면 돼요. 말만. 그럼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사항, 불입이 이게 넣는 거예요. 초에 시작하는지 말에 시작하는지. 그 다음에 받는 게 초에 받는지 말에 넣는.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게 기간인지 횟수인지. 세 가지를 꼭 구분을 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등비수열의 최종적인 건데 가장 어려운 데죠. 할부. 할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휴대폰을 내가 상화한테 팔았어. 이 10만원짜리다? 그러면 물건은 10만원짜리 줬지? 그럼 상화가 원래 그 자리에서 10만원을 주는 게 정상이지. 그러면 할부거래니 뭐니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근데 내가 이거 상화한테 10만원에 받아야 되는데 상화가 돈이 없대. 상화가 돈이 없대. 야, 그러면, 만원씩 10번 갚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거래인가? 아니죠. 왜? 이자를 생각 안 한 거잖아. 내가 원래는 핸드폰 주고 10만 원을 받았으면 나는 그날부터 10만 원의 이자를 받아 먹을 수 있어. 매일매일. 그지? 근데 휴대폰 주고 야 만 원씩 갚아 그러면 만 원씩 10번 갚으면 나는 이자를 10개월 동안 못 받아 먹은 거잖아. 그죠? 첫날 준 만 원만 이자를 10번 받아 먹고 두 번째 달 준 건 9번밖에 못 받아 먹잖아. 세 번째 달 준 건 8번밖에 못 받아 먹어요, 이자를.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지. 그럼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되지. 그냥 할부거래라고 하는 건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아요. 누가 손해보는 게 아니야. 막 할부거래 해주면서 막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자 여러분 뭐 특별한 찬스입니다. 뭐 할부 몇 개월 할부 해드립니다. 막 이러잖아. 되게 인심 쓰는 척. 근데 지들이 이미 거기 안에 가격 안에 이자를 포함시켰어. 걔들 절대 손해 안 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할부라고 하는 거 할 때는 이자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걔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 무이자 할부라는 얘기를 하지. 그러면 그건 손해를 보는 거야. 그지? 이자 가만 안 오게 주겠다. 무이자 할부 무슨 얘기냐? 10만 원짜리 휴대폰을 팔면서 10개월 무이자입니다 라고 하면 매달 10,000원씩 받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겠다는 얘기지, 이자를. 근데 무이자 할부의 함정이 뭐냐면 무이자 할부 보통 몇 개월 해주냐? 무슨 12개월씩 해주면 나 좀 알려줘라 그런 거예요. 3개월 해준다 그래요. 많이 해주면. 그지? 홈쇼핑 봐봐. 무이자 3개월 할부 밖에 없어. 6개월도 잘 안 해줘. 근데 아까 봤지만 복리하고 단리하고 첫 번째 달에 똑같아서 틀렸어. 똑같았죠. 두 번째 달부터 달라졌지. 그러니까 3개월치 해봐야 이자가 얼마 되죠? 100만 원에 1,000원도 안 돼. 100만 원치 물건을 사면 그 이자 내가 손해보는 게 1,000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되게 인심 쓰는 척 하지만 무이자 할부 그러면 무조건 사. 1,000원이라도 내가 이득을 보니까. 무이자 할부는 무조건 좋은 거야. 근데 할부 이자는 아무도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누구도 이득을 보지도 않고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내가 이걸 10만 원짜리를 팔고 나서 상화한테 10,000원씩 받으면 손해를 본다 그랬잖아. 그럼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봐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물건을 살 때 정상적 거래라고 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거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종료가 돼버리지. 판매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어요. 판매자가 물건을 주면 소비자가 현금을 주면 끝. 더 이상 만날 필요 없어. 그냥 빠이빠이 끝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기간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니까 이자가 들어올 시간이 없지. 이자라고 하는 건 기간에 붙는 거거든. 그치? 내가 2달 동안 쓰냐 3달 동안 쓰냐에 따라서 이자가 달라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기간에 붙는 거니까 요거는 정상적인 거래는 이자가 들어올 수 없어요. 할부 거래 비정상 거래입니다. 그죠? 비정상 거래죠. 할부 완납 시점에 거래가 종료되는 거지. 물건을 전달해 주면서 거래가 시작됐어. 근데 돈을 다 갚았어, 안 갚았어? 못 갚았잖아. 그걸 다 갚을 때까지는 거래가 종료가 된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시간에 기간이 있잖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엇가 겨들어와? 여기서는 이자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이자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판매자가 손해냐, 소비자가 손해냐? 아무도 손해를 안 봐요. 아무도 손해를 안 보게 돼 있다고. 자, 봅시다. 100만 원짜리 TV를 10개월 할부로 샀어. 어? 매월 말에 돈을 납부를 한대. 현재는 말이야. 어? 그래서 월 이율 1% 이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정상 거래를 했어.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맙시다.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 100만 원을 받았어야 되지, 원래. 그죠? 100만 원을 받았어야 돼, 그지? 그러면 내가 지금 10개월 할부를 해줬으니까 실제 100만 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거래가 종료되지 않으니까 나는 그 100만 원을 10개월 동안 못 받는 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10개월 동안의 이자를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100만 원의 이자를 고민해 봅시다. 10개월 동안. 100만 원의 한 달 후의 이자는 100만 원의 1.01이 되죠. 그죠? 1% 이자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달의 이자는 1.01의 제곱이 돼요. 맞아요? 그럼 10개월 후의 이자는 100만 원의 1.01의 구승이 되죠? 이건 10개월 후니까. 이게 1개월 후, 2개월 후, 9개월 후네. 10개월 할부라고 그랬으니까 10개월 후가 아니라 9개월 후네. 10번에 놓아서 주니까. 그지? 첫 번째 주고, 두 번째 주고, 세 번째 주고, 그러면 그 기간은 하나 적잖아. 그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살 사이에 한 달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9개월 후죠. 그러니까 이자를 9번밖에 못 받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 할부 거래로 인해 거래 기간이 증가했지. 그래서 돈의 가치가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달에 현금 100만 원으로 받았다면 내가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만큼의 이자를 받았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요건 이제 정상 거래를 했다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할부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첫 달에 상화가 나한테 A1을 줬어. 얼마인지 모르잖아. A1을 줬지. 그럼 내가 그걸 멍청하게 갖고 있나? 그럼 은행에다 넣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은행에 넣으면 내가 이거 받은 돈이니까 받은 돈이 쭉쭉쭉쭉 이자를 받아서 이렇게 늘어나죠. 그죠?
두 번째 달 받은 돈이 쭉쭉쭉쭉 늘어나지.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 해서 쭉 가는데 적금하고 할부의 차이. 적금은 어떤 바보가 넣자마자 빼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넣어서 한 달은 기다린다. 자, 할부는 어떤 바보가 마지막 달에 주고서 야, 한 달 있다가 이자 쳐서 갚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지. 마지막 달에 딱 돈 주고 땡 치는 거야. 그치? 그렇잖아. 돈을 갚는데 자, 만 원 갚다가 몇 마디보다는 9,000원 주고 야, 한 달 있다가 10,000원 되면은 너 돈 갚는 거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 마지막 달에 딱 주고 끝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 적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났으면 그 다음에 받게 되지. 이자를 쳐서. 근데 할부는 여기 막달에 그냥 딱 주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요게 몇 번이야? 이게 10번이지, 10번. 10번 놀아서 준 거죠, 그죠? 여기에 1.01의 0승이니까. 그럼 요거를 다 합친 거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지. 아무도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랑 같은 A를 찾으면 그게 매달 갚아야 될 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물건은 현재 초 뭐 돈은 말부터 뭐 해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거 뭔 소리야? 비교를 하래. 이거 뭔 소리냐? 물건 현재 초. 돈은 말부터. 오케이. 요거는 현재가 말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100만원짜리 얘가 1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그냥 그달 말부터 그냥 준 거란 얘기고요. 요건 무슨 얘기냐? 물건을 초에 받았어. 그리고 돈은 말부터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거래였을 때는 1초에 100만원을 받았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1초에 100만원을 못 받고 언제부터 돈을 받냐면 1 말부터 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쵸? 얘는 물건을 말에 받고 물건을 말부터 준 거지, 돈을. 그지? 근데 얘는 물건을 초에 받고 돈을 말부터 준 거거든. 그죠? 그러면 얘가 1초에 원래는 받았어야 되는 건데 얘가 이제 말부터 주기로 했으니까 얘부터 10번을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말부터 10말까지 돈을 주겠죠. 그러면 내가 100만원이라고 하는 이자는 얘는 위에서는 말부터 시작해서 말에 끝나니까 9번 받았는데 얘는 초부터 시작해서 말에 끝내니까 10번을 받게 되지. 그러니까 갚아야 될 이자가 더 많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여기서 얻는 얘하고 얘의 차이는 돈을 언제부터 갚느냐죠. 한 번 건너뛰어서 갚느냐지 얘는 받자마자 갚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A가 얘가 커 얘가 커. 요 밑에 있는 애는 똑같지. 합이 똑같잖아. A부터 A 9승 8승에서 A고 여기 9승 8승에서 A니까 똑같잖아. 밑에는 똑같은데 위에는 이게 더 크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A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은 빨리빨리 갚아라 이 얘기. 빨리빨리 갚아야지 이자가 안 생기니까. 그쵸? 요거는 한 달 늦게 시작한 거 아니야. 갚는 게. 그러니까 여기 갚아야 될 이자가 커지는 거죠. 이건 빨리 시작한 거고. 그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할부하고 연금 얘기도 많이 해요. 연금은 똑같은 개념인데 초기에 일정 금액을 놓고 나중에 일정 금액씩 빼먹는 걸 연금이라 그래요. 니들도 이제 연금을 들 건데 선생님도 지금 연금을 국민연금 들고 있고 뭐 개인연금 조금 더 들고 있긴 한데 조금씩 모으면 어느 기간이 되면 그게 목돈이 되겠지. 그럼 그때부터 이자가 세게 나오지. 목돈엔 이자가 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억의 이자가 1억씩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목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이자를 받아 먹어서 조금씩 빼먹는 거야. 그게 연금이야. 그래서 내가 몇 년 동안 빼먹겠다 그러면 뭐 20년 동안 빼먹겠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빼먹으면 20년 딱 지나는 빵원이 되느냐 뭐 이런 계산을 하겠죠. 그죠? 그 전에 죽으면 우리 마누라가 뭐 바가지 가는 거고. 그런 건데. 그죠? 그러니까 연초에 1,000만 원을 넣고 매년 말 1년마다 100만 원씩 뺐으면 몇 년째 만료가 되냐? 뭐 이런 얘기죠. 그죠? 1,000만 원 처음에 넣어놓고 매년 말 1년마다 100만 원씩 뺐으면 10년이면 원래 끝나야 되지. 단순히 생각하면. 1,000만 원에 100만 원씩 뺐으니까 10년이면 끝날 거 아니야. 근데 이자가 있기 때문에 10년에 안 끝나겠지. 그지? 그럼 내가 몇 년 동안 뺐었는지 한번 봅시다. 1년 초에 1,000만 원이 있었어. 그지? 근데 그 1년 말에 이제 돈을 빼먹을 거 아니야. 연 말에 돈을 빼먹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1년 말이 될 때 얘는 이자가 붙었네? 그지? 이자가 붙었잖아. 이자가 붙었으니까 이건 얼마가 되냐? 1,050만 원이 되겠다. 그지?
그럼 1000만 원을 빼먹으면 이게 얼마가 돼? 950이 되나? 그죠? 그럼 다시 이 950에 5% 이자가 붙고 거기서 또 100만 원을 빼먹는 거지. 그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빼먹는 거예요. 계속 빼먹는 거죠. 그럼 3년 말에는 요 돈에다가 1.05로 곱해서 거기서 또 100만 원 빼먹으니까 내가 N년 뒤에는 어떻게 돼? N년 뒤에는 요거 정리해보면 여기 정리해놓은 거 봐봐. 1000만 원이지 여기 1000만 원에 1.05 곱해져 있고 빼기 100. 여긴 1000만 원에 1.05 제곱 빼기 100만 원에 1.05 빼기 100만 원. 요거 정리해보면 1000만 원에 1.05에 3승 빼기 100만 원에 1.05에 제곱 빼기 100만 원에 1.05 빼기 100이지. 그쵸? 그럼 N년 뒤에는 1000만 원에 1.05에 N 빼기 100만 원에 1.05에 N-1 빼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100만 원까지. 이게 0이 되는 거죠. 이게 빵원이 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N년이. 그쵸? 근데 요게 잘 보면 뭐랑 똑같으냐면 여기 있는 요 뒤에 있는 애들을 요쪽으로 넘겨봐. 그럼 1000만 원에 1.05에 N승이 돼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0만 원을 넣어놨어? 1000만 원을 넣어놓으면 그게 N년 동안에 불어나는 이자가 되지. 그지? N년 동안 불어나는 원리합계가 되죠. 요게.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애는 뭐가 되냐면 내가 100만 원씩 빼서 쓰지 말고 100만 원씩 빼서 다른 통장에 넣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오케이? 100만 원씩 빼서 쓰지 않고 다른 통장에 넣었어. 그게 이제 요거는 첫 번째 빼먹은 거니까 말에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N-1번의 이자를 받겠죠. 첫 번째 뺀 100만 원. 요건 두 번째 뺀 100만 원. 그럼 요건 맨 마지막에 빼먹는 100만 원인 거지. 그지? 그러면 요거를 다 더한 거는 첫 번째 내비뒀을 때 이자나 내가 빼갖고 다른 은행에 집어넣은 이자나 똑같아야죠. 그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식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할부하고 똑같지. 이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랑 같다고 하나 이거 이쪽으로 넘겨갖고 빼기 쓰나 똑같잖아. 그쵸? 할부하고 연금은 똑같은 거예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오케이? 다 했네.